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8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일면에 탈원전 약점 잡은 아랍에미리트 정비 가격 후려치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 계약을 국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 데 이어 가격 후려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래 탈원전을 선언한 뒤 입지가 좁아진 한국을 상대로 사실상의 적자 계약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이면입니다. 1억 줄 테니 땡땡 편의점으로 간판 바꿔다세요. 이런 헤드라인이고요. 편의점 이마트 24는 최근 점포 개발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개발 부서를 일부 2부로 나눴고 전략과 지원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임원급 자리도 신설했다. 근접 출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신규 출점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다른 편의점 점주를 공략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이제는 하다하다 CU, GS25, 세븐일레븐들 가운데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점주들이 공략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거 같네요.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을 열심히 5년 동안 해갖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는 이제 꼬시네. 야, CU로 바꿔. 1억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마트 24는 2014년부터 편의점이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5년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할 곳이 많다면서 편의점 본사 간 이들 FA, 즉 자유계약 점주를 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브랜드를 바꾸면 지원금 준다. 올해 편의점 시장에 FA, 자유계약 점주 큰 장이 열린다. 본사와 맺은 5년 가맹 계약이 종료되는 점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어서 A3면이고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 키 G는 공익위원, 정부 단독 아닌 노사정의 공동 추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32년 만에 바뀐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해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이 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결정 기준도 대폭 수정된다. 그동안 생계비, 소득 분배율 등 받는 사람만 고려했던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주는 사람의 사정과 객관적인 경제 상황도 반영된다. 최저임금을 복지정책으로 여겨온 정부가 늦게나마 시장 임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과속 인정한 정부. A5면이고요. 땅값 공식 갑자기 깨버린 정부. 공시가격 신뢰 완전히 무너졌다. 민간 감정평가사는 전국 땅 가격 표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매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정한다. 주택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상승률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비슷했다. 단독주택 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의 합이지만 땅값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심한 곳은 3배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에 발맞춰 무리하게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물단지 돼버린 다가구 주택, 보유세 치솟아 한숨. 은퇴자들 공시가격 공포. B씨는 3년 전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서울 방배동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당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판돈에다 퇴직금을 보태 8억 5천만 원에 샀다. 2층에 직접 거주하고 1층은 세를 주었다. 1층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로 100만 원을 받다가 지난해 120만 원으로 올렸대요. 월세에 연금을 합쳐 250만 원 내외가 A씨의 생활비다. 하지만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A씨의 집 공시 가격을 54% 올리겠다고 고지하면서 시름이 깊어졌다. 표준 주택인 A씨의 집 공시 가격은 지난해 6억 100만 원에서 올해 9억 2,4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3.6% 올랐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에 의뢰해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가 지난해 97만 4,88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33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도 소액이지만 납부하게 됐다. 보유세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작년까지 A씨는 다른 소득이 없어서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다. 주택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5월부터 임대소득이 과세되면서 내년 10월부터는 매달 2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씁쓸합니다. 이어서 A신면인데요. CES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개막 이렇게 돼갖고 관전 포인트 경계 무너진 산업 간 이종 교배 3차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마스크, 운동선수의 시력을 높여주는 가상현실 헤드셋,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8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서 선보이는 제품들이다. CES는 정보기술 업체들의 기술 경연장으로 여겨졌으나 화장품, 스포츠 기업들까지 대거 참가해 첨단 제품을 내놓고 있다. 존슨앤존슨 3D 접목한 마스크, P&G 인공지능 활용 피부 노화 예측, 발열 기능 면도날 등 선보여 NBA 트위터와 콘텐츠 협업, 인텔 운동경기 전용 카메라 공개, 삼성전자 수년째 언더아머와 제휴, 스마트 인솔 등 웨어러블 서비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G 기사네요. LG전자 야심작 초대형 올레드 폭포, 바지처럼 입는 수트봇, 4배 선명한 88인치 8K TV, 화면 돌돌 말리는 롤러블 공개, 작년에 인수한 GKW와 공동 전시도, LG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의 인공지능 성능을 강화한 88인치 8K OLED TV와 근력을 키워주는 웨어러블 로봇 등 혁신 제품들을 처음 공개한다. 자동차 업체, 부품사들, 자율주행 기술 대거 선배,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카드 소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를 앞두고 잇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트는 지난 6일 언론 발표회를 통해서 앞유리 하단을 대형 화면으로 채운 미래형 차량을 선보였다. 바이트는 지난해 CES에서 이 차량의 콘셉트카를 발표했고 1년 뒤인 이날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다. 판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형태 SUV죠. 예, 형태의 이 차량 이름은 M-바이트다. 차량 내부 곳곳에 대형 화면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앞유리 아래쪽을 다 채운 화면에는 주행 속도, 자동차의 상태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이 제공된다. 화면을 조작하려면 운전대 중앙에 부착된 태블릿을 쓰면 된다. 이 태블릿과 앞유리 대형 화면이 연동된다. 이어서 A12면 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보다 무역의 3배 충격.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보다 무역에 미치는 충격이 3배나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에서 6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 경제학회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어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와 이에 맞선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세계 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경고다. 폴린 위버 파리 경제대 교수는 21세기 무역 통화전쟁 세션에서 세계 110개국의 1989년부터 2013년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를 1%포인트 높이면 해당 국가의 수입이 1.4% 줄어들고 환율을 1% 평가절하하면 수입이 0.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보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3배가량 크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국제면인데요. 무역 전쟁발 중국 고용 한파 3개월 되는 신입까지 무더기 해고 이런 헤드라인이요. 미중 통상 전쟁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중국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명문대 졸업생마저 취업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세계적인 의료 장비 업체가 채용을 확정한 신입사원 수백 명을 전격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어머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고용 상황은 심각한 편은 아니다. 작년 11월까지 중국에서는 129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 개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국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4.8%로 전달 4.9%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집중적인 공격 타겟이 되고 있는 첨단 기술과 바이오, 금융 분야의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SCMP는 추산했다. 중국 최대 구인 사이트인 자오빈왕에 올라온 채용 공고는 작년 4월부터 9월 사이 200만 개나 사라졌다. 근로자 50에서 500인 규모의 민간 기업의 채용 감소가 심각했다. 끝으로 A18면 보겠습니다. 오포가 공유 자전거 펑크 낼 때 국내 업체는 가속 페달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오포가 중국의 자전거 공유 업체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공유 자전거 스타트업 G바이크는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에서 전동 스쿠터 공유 사업을 시작한다.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린 세그웨이 스쿠터를 국내에서도 누구나 간편하게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정보기술 업계의 공룡 카카오는 올 1분기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에 뛰어든다. 또 뛰어들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단거리 이동 수요를 겨냥했다. 최근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와 협약을 맺었고 조만간 시범 운영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제로페이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미 추진했죠. 우리 따릉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이 따릉이. 가속 페달 밟는 토종 공유 자전거. 국내 공유 자전거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 공유 자전거 시장을 주도하던 중국에서 오포를 비롯한 유명 업체들이 그렇죠. 경영난에 빠져들었죠. 경영난에 빠져들면서 산업 전반에 야 이거 뭐 되겠냐 하는 회의론이 퍼지는 것과 정반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는 자전거와 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즉 소형 이동수단, 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쎄요, 뭐 저는 이게 뭐 얼마나 클까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예. 참고로요, 아까 오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 공유 자전거의 문제점. 제1등, 이용한 후에 방치해버린다. 예. 제자리에다 안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관리 불실로 인한 분실. 예.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따릉이가 맞을 겁니다. 따릉이에다가 이제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헬멧을 딱 이렇게, 비치해 놨더니 그게 싸그리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마지막 기사를 해서 오늘 2019년 1월 8일 화요일자 귀로 읽는 한국경제신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